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9강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제 어휘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이런 문법 중심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문법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 몇 가지 팁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형용사는 위치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동사나 become 동사나 또 remain 동사나 아니면 stay 동사나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뭐 keep 동사와 같은 거라든지 뭐 hold 동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seem이라든지 그렇죠? 뭐뭐처럼 보인다라든지 seem이라든지 혹은 지각 혹은 감각 동사 뒷자리가 뭐가 나오는 자리야? 이 형용사가 나오는 자리다 요 얘기죠. 그래서 become 뒤에 형용사, remain 뒤에 형용사, stay 뒤에 형용사, keep이나 hold 뒤에 형용사, seem 뭐뭐처럼 보이다. 그 다음에 지각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집어넣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위치 파악하는 형용사 문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알다시피 여러분들 형용사는 어디 앞이에요? 명사 앞자리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 파악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비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형용사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러한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위치 파악하는 형태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휘에 관련된 표현인데, 토익에 나오는 형용사 어휘는요, 문법성 지금 나와 있는 위치 자리 찾기 위치 문제, 요거 이외에는 형용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앞자리에서 쓰이는데, 요게 형용사 A가 맞아, A-가 맞아, 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로 예를 들어보면 뭐 인더스트리얼이 맞아, 인더스트리어스가 맞아. 그래서 똑같이 형용사긴 하지만 어떠한 명사를 수식했을 경우에 의미적으로 잘 들어맞니? 이런 걸로 이제 확인시키는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용사 문제는 형용사의 유사 어휘들 이런 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많은 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온을 해서 같이 한번 쭉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조금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단어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Stri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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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tringent. 그래서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이거는 그죠? stringent. 그래서 엄격한 이런 얘기인데, stringent, 뭐 이런 단어 좀 엄격한 이런 얘기인데, 요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strict 한 단어죠, 그죠? strict, 그죠? S-T-R-I-C-T, strict 한 단어. 아니면 요게 이제 rigid, 요 단어, 뭐, 그죠? 엄격하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가 뭐, 요런 단어, R-I-G-O-R-O-U-S. 그래서 rigorous, 요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severe, 그래서 엄격하다라든지 가혹하다라든지 이런 유사 어휘들 위주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사 어휘들을 잘 좀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격한, 가혹한 뭐 이런 명사적 형태들 묶어당기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Part 7 쪽에서 말바꿔치기라든지 뭐 형용사 끼워넣기 이런 문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단어 정도는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되겠고 워낙 많이 아시는 단어죠. D번에 마지막에 나와있던 단어는 많이 아시는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convenient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사실적으로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이제 at once 그 다음에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V-E-N-I-E-N-C convenience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가 C-O-N-V-E-N-I-E-N-C 그죠? convenience, at once convenience라든지 at the earliest convenience라든지 계속해서 s를 집어넣게 하는 명사적 형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요게 conveniently라는 단어가 conveniently라는 부사적 형태로 나와서 something is conveniently located.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 형태를 완벽한 문장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 단어가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agreeably라는 단어인데 요게 합의에 의해서 찬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A도 찬성하고 B도 찬성하고 C도 찬성하고 해서 A, B, C가 전부 다 찬성하고 합의에 의해서 위치해 있다는 표현을 A, B, C, D에서 지금처럼 지문에 conveniently라는 형태를 주지 않고 agreeably 요 단어를 끼워 넣더라도 be agreeably located 이런 형태로서 합의에 의해서 위치하게 되다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까지 정리가 되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잘 좀 해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조금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available이라는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뭐 많이들 아시는 단어죠. available이라는 단어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사람에게 쓰인 뭐 여러분들이 사람이 available, 사람이 available 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언제 뭐야 만날 수 있다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뭐하고 사람을 항상 원할 때 만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available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사물일 경우에는 뭐 이용 가능하다라든지 사용 가능하다든지 활용 가능하다라든지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만날 수 있다. 사물일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좋을 건데 요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이런 뭐야 at hand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바꿔서 그죠? at hand 그래서 가까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항상 뭐야 가까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at hand와 같은 형태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옛날 구토익에서는 뭐 지금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맞는 표현 중에 하나겠지만 A, B, C, D 지시문에 available이 보이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vailable이 등장만 했다면 정답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vailable이 정답을 이끄는 굉장히 쉬운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들이었었다라는 것들도 한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살짝 담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단어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가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unfav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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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avorable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 UN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빼고 들어보는 게 아니라 빼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단어인데 요게 이제 favorable 요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야 favorite 요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favorite 요런 단어 있는데 favorable하고는요 비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avorable은 요게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사물에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요게 사람이 굉장히 뭐야 성격 따위가 온화한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날씨 따위가 굉장히 온난한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 favorit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뭐라고 많이 했어?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s your favorite singer? 이거 하면서 뭐야 가장 좋아하는 뭐 요런 형용사적 의미로서 많이 활용돼서 쓰이기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avorable이라는 형용사와 favorite이라는 형용사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건데 요즘에 이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favorable weather.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온난한 날씨라든지 그죠? 뭐 사람이 he is so favorable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favorab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집중력 있게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 꼭 좀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additional 나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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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부가적이고 추가적이고 뭐 이런 단어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itional 이 단어를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단어의 파생된 형태들을 간단하게 좀 추가해서 보시면은요. 이 단어는 사실은 additional이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이 단어 자체보다는 거기에 비교 분석에서 나와 있는 이 supplement라는 단어 있죠? supplementary라는 형용사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가 complementary라는 단어 있죠? complementary 그 다음에가 compli죠? 그죠? pli 그 다음에가
mentary.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게 E하고 I하고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 전부 다 사실은 supplementary, 그 다음에 complementary, 그 다음에 complementary.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형용사적 형태로서 추가적이다, 보완적이다,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추가적이다, 보완적이다, 다 이런 뜻인데, 사실 얘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추가적인 거를 하는 거고, 얘는 보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렵나? 추가한다, 보완한다?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supply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예요. 얘는 complete, 채우다, 완성하다, 완성돼 있다는 형태에서 파생된 거야. 즉, 얘는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거야.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야. A가 없어.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이 빠져 있어.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 supplement라고 그러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상태야. 근데 여기다 뭐 하나를 더 달아줘. 이게 뭐야? complementary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져서 만들어 놓느냐, 있는 거에다 추가를 해주느냐, 요런 차이가 바로 이 supplementary냐, 그 다음에가 complementary냐,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complementary, 요 단어는 뭐 알다시피 free란 얘기죠. 뭐 공짜로, 무료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형용사로 쓸 때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어요? 칭찬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요 단어는 또 어떤 걸로도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요,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쓰일 때는 요 단어가 이제 gratis, gratis라고 발음해요. 뭐라고요? gratis. 뭐라고요? gratis. 그렇지. 발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뭐라고요? gratis. 잘했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진짜.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내가 집에 가서 물어볼 거야. 수고하는 사람들 리스트 받아갖고 집에 가서 물어볼 거야. 가정 탐방해갖고 내가 물어볼 거야. 자, complimentary, 지루시한 동요 뭔가요? 그러면 또 앉아서 또 great 뭐 이러지 말고, 공짜로 좀 다 줬냐? 뭐 great 그런 거 하지 말고 gratis 요 단어가, 그래서 무료의, 공짜의 이런 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plimentary, gratis 이런 단어도 무료의, 공짜의, for free 그죠? 이렇게 혹은 for nothing 뭐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죠? 혹은 free of charge 이런 형태로도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짜의, 무료의 이런 형태들도 곧자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들이니까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고 확인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금은 개념적인 문제로 많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렸네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이 sensitive라는 단어인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ensitive는 민감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sensitive는 그죠? 민감하다. sensitive. S-I-T-I-V. 그죠? sensitive. 민감하다. 이런 단어고. 그 다음에 요게, sensible이라는 단어 있어요. sensible. sensible이라는 단어는 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고. sensitive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sensitive issue.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적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 respective인데, 요 단어 별표 3개, 빙고 간만에 3개짜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별표 3개 들어가 보셨습니다. 자, 요거 발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re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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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respective. 요런 단어인데, 요 단어가 respec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respectable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가, respectful. 요런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좀, 연결이 좀, 구별이 좀 돼야 되겠죠. ABL이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좀 돼야 될 건데, 이 respective는요, 우리가 보통 respect는 뭐야?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존경하다. 그래서 이거를 존경하다라는 형태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respective는요, 이거 respectively 생각해 보시면 돼요. respectively 그럼 뭐야, 여러분들? 제각기, 각각, 이런 얘기잖아. 철수와 영희는 각각 60점, 80점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respectively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제각기, 각각의 분류이 됐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respectable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respectful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통 우리가 ABL이라는 형태를 쓸 때는 respectable, 그래서 ABL이라는 형태를 쓸 때는 뭐뭐 할 만하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respectfu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얘는 존경할 만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 뭐 이런 거. 뭐 그러겠죠, 그죠? 오케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죠? 미스터 강, 그죠? 강성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든지, 그죠? 자, respectful 이렇게 쓰시면 요 단어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손한 거야. 요거는 예의 바른 거야. 정중한 거야. 그래서 respectful. 그래서 뭔가 가득 찬 거야. 존경함으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뭐야? 공손한 거지. 예의 바른 거지. 정중한 거지. 그래서 respectful, respectable, respective. 요거 세 가지의 형용사적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곧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실 때는 요게 요 형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respective. 요거의 부사 형태로서 제각기 각각 요런 형태로도 곧잘 출제할 만한 거고요. 요게 respectable, respectful.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집중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활용돼서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겠다. 그 말씀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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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ppropriate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요 단어인데 appropriate 요 단어인데 요게 일단은 뭐 적절한 이런 얘기죠. 여기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뭐로 유명해요? 클린턴 대통령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로윈스키라는 그죠? 여 비서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할 때 뭐야? I had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her.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의 약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가 엄청나게 떴던 단어인데, 네이버에 뜨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오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요렇게 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간에 inappropriate.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IN에 들어가서 이제 반대말 형태를 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적절한 이런 의미겠죠. 그죠? 적절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야? suitable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2008년도 6월달 시험 문제에서도 suitable 하고 나와 있는 형태를 정답으로 찍는 문제가 출제가 됐긴 했었지만 자 어쨌든 간에 suitable 이런 단어가 더불어서 뭐 fitting이라든지 그죠? 딱 들어맞는다라든지 그죠? fitting이라든지 그래서 적절하다 딱 들어맞는다 이런 들인데 반대말은 이제 IN이 들어가서 반대말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뭡니까? method 방법이라든지 적절한 방법들이라든지 뭐 적절한 tactics 적절한 뭐 전략 전술이라고 그랬었죠. 적절한 전략 전술이라든지 또 적절한 뭐 ways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형태로서 곧잘 많이 출제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좀 해 놓으셔야 할 중요한 단어겠습니다. 자, 완전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자, complete한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는데 머릿속에 꼭 좀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휘니까 잘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눈 또렷하게 뜨시고, 그죠? 눈 또렷하게 뜨시고. 자, complete. 일단 요 단어는 너무나 유명해. 너무나 유명해. 요거는 알다시피 뭐야?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complete한 단어는 동사로 쓰면 여러분들 fill out. 그래서 뭔가를 작성하다, 채우다 이런 표현들. 이게 형용사로 쓰면 여러분들 뭐 perfect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완벽한, 완전한 이런 상태인 뭐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omplete한 단어가 동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가 should be complete, should be completed, should be completing, should be completion 이렇게 해서 A, B, C, D가 나왔다고 치면 정답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물어보시면 요게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주어의 상태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complication, completion, 뭐 이게 명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몇 가지, 세 가지 형태로만 한번 우리가 좁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complete가 될 수도 있고 completed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complete라는 단어는 뭐로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얘는요, should be completed는요, 동사 형태인데 분사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이건 동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should be completed. 흔히 말하는 이제 수동태 형태로 쓰인 건데, completing을 못 쓰는 이유는 complete가 동사로 쓸 때, 위에 있죠? 동사로 쓸 때는 이게 뭐뭐를 작성하다라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should be completing이라는 얘기는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뭘 갖고 와야 돼요? 명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간 거야? PP 형태인 should be completed 요 형태로 정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비동사 뒤에는 뭐만 나오는 게 아니라 should be completed만 나오는 게 아니라 should be complete 요 형태까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complete는 뭐로? 형용사로서 완벽한 상태에 있다. 무언가는 반드시 완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형태 하나하고 그 다음에가 should be completed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 작성되어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라는 동사적 형태로 쓰인 거고 그래서 둘 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만 갖고는 문장을 파악하기가 힘든 건데 여기서 진보돼서 뉴 토익에서는 어떤 형식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on the trust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trust라는 단어가 알다시피 신뢰, 신임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신뢰, 신임 뭐 이런 명사에서 신뢰를 얻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다가 이 친구들이 뭘 집어넣냐면 complete를 집어넣는 게 좋냐? 잠깐만요. 스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게 C-O-M-P-L-E-T-E complete가 좋냐? 아니면 completed가 좋냐? 아니면 completing이 좋냐? 그래서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A, B, C, D를 끄집어냈던 문제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trust라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명사 앞에 뭐 집어넣어야 돼? 형용사 집어넣어야 되는데 completed도 뭘 볼 수 있어? 형용사로 볼 수 있고 completed나 completing도 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ed꼴은 동사에서 파생돼서 의미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lete라는 동사는 뭐 여러분들? 채우다, 작성하다, 완성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작성된 신임, 작성 중인 신임, 채워진 신임, 채우는 중인 신임 다 어색하잖아. 뭐가 좋아요? 순수한 형용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완벽한 신임, 신뢰를 얻다, 획득하다 하고 나 있는 뭐가 좋은 거야? complete라는 형태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기억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좀 마무리 져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금 내용이 좀 많이 까다로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omplete라는 단어 요거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 쓸 수 있는데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비동사 뒤에 be complete, 완벽한 ed꼴을 집어넣어서 be completed, 동사 형태로서 채워진, 완성된, 작성된 이런 식의 두 가지 문장 구조로 다 사용 가능하다. 이게 핵심적이었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비동사 뒤에 우리가 형용사를 집어넣을 때가 있고요. ing 분사 형태를 집어넣을 때가 있고요. ed꼴의 분사 형태를 집어넣을 때가 있죠. 보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쭉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10문제 중에 9문제 혹은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내용 분들 중에서 요게 800점에서 850점 정도 요 정도가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순수 형용사 찍어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안에서 뭐 만점을 목표로 하시거나 950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일일이 다 따져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850점, 860점 요 정도를 목표로 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 찍어 놓으시면 정답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찍어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틀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동사들이 뭐 집어넣어? 형용사. ing나 pp는 원래 동사에서 형용사로 넘어간 2차적 형용사예요. 그래서 순수 형용사가 제1원적으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또 순수 형용사가 없을 경우에는 얘가 좋니? 얘가 좋니?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는 뭘 집어넣어? 순수 형용사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순수 형용사가 없을 경우에는 ing가 좋아, pp가 좋아 이렇게 따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secure라는 단어가 있고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한 거지만 크각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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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omprehensive. 요 단어가 시험에 뭐로 많이 출제되는 단어입니까? comprehensive. 그래서 요게 comprehensive. 그래서 요 단어가 뭐하고 구별하는 문제야? comprehensive. 요 단어랑 이제 구별하는 단어죠. 이 comprehensive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이게 포괄적이다, 종합적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가 comprehensively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comprehensively 알기 쉬운, 그 다음에가 이해하기 쉬운 이런 표현이죠. 이해하기 쉬운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쭉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종합평가 문제, 종합평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뭐라 해요? comprehensive test, comprehensive knowledge 이런 식으로 하잖아.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런 거 할 때는 comprehensive 요 단어로 집어넣으셔야지 comprehensible 요게 ap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요런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이해할 수 있는 요런 단어하고도 매칭이 돼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단어가 이 comprehensive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mprehensive 요 단어가 보통 토익에서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런 형태로 해서 동의어인 이 broad라는 단어 있죠? 폭넓은 이런 단어로 많이 동의어 찾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road라는 단어 이거 놓치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다닌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은 이 superior라는 단어인데 IOR이죠? 그쵸? 오케이. RIOR.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요, OR로 끝나는 단어들은 비교급을 나타낼 때 then을 쓰지 않고 뭐를 써요? to를 쓰죠. 그래서 superior to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inferior to, superior to, inferior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오죠? inferior to. 그 다음에 시험에는 보통 세 가지가 나오는데 prior to. 그래서 superior to, inferior to, prior to. 그래서 전치사 to를 집어넣어서 뭘 나타내요? 비교급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지 then을 이용해서 비교급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요것도 예전에는 별로 안 냈었던 건데 토익 문제가 좀 많이 고갈됐나 봐요. 뭐 뉴토익 들어서면서 몇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인데 이 temporary라는 단어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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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temporary라는 단어가 요 단어하고 요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데 이 temporary라는 단어는요. 요게 last 지속되는데 언제 지속되는 거야? Only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적이라는 얘기야. 진짜 말 그대로.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만 순간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뭐랑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흔히 말해서 momentary 이런 단어랑 바꿀 수 있는 거고 이 tentative라고 발음하죠? tentative라고 불리는 단어는 요거는 something 뭔가가 is in define 혹은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uncertain 한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uncertain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요게 특별히 처음 단계나 시작 단계에 뭔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이 tentative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 혼용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말 사전 찾아보시면은 보통 tentative가 뭐 임시의 혹은 뭐야 일시적인 이렇게 쓰여 있고 요 temporary라는 단어도 momentary와 함께 더불어서 뭐 일시적인 뭐 임시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혼용해서 막 쓰시는데 다릅니다. 내용 달라요. 그래서 tentative는 보통 어떤 형태랑 붙어 댕길 수 있냐면 tentative 뭐랄까요? plan 처음 보고서야 확정돼 있지 않고 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안으로 그죠? 가설적으로 가정을 해서 짜놓은 계획들 혹은 tentative schedule 그래서 임시 계획표라든지 tentative report 임시 보고서라든지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이 tentative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가 지금 나와 있는 뭐 temporary라는 단어 있었었죠? 이런 단어들은 뭐 임시적인 뭐 교재도 잘 나와 있지만 temporary 뭐 있습니까? temporary RARY temporary employee 그래서 임시 종업원이라는 얘기죠. 1시간 동안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잠깐 일을 하는 알바생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temporary employee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단어를 받고 그냥 temp라고 얘기해요. 보통 temp.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서 temp agency라는 형태가 이런 게 있는데 이 temp agency라는 게 뭐냐면은 왜 일용직들 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데 있죠. 왜 그런 데 있잖아. 뭐 그 직업 소개서 같은 데 있잖아. 그죠? 하루하루 이렇게 그런 데를 갖다 이제 temp agenc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좀 단어가 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여서 요 단어와 요 단어의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꽤나 중요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제 common이라는 단어인데 진짜로 우리가 한번 요 단어 한번 한번 보실게요.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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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 들으면 common, 뭐 오세요, 뭐 이렇게 잘못 들을 것 같은데, 자, common이라는 표현인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었나 한번 보시면은요, C-O-M-M-O-N, common. 그래서 common practice.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죠. common practice. 그래서, 관행이라는 표현이죠. 관행. 그죠? 혹은 common ground.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것들, 그죠? 기본적인 것들, common ground. 그래서 공통점들.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야? have in common. 그래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런 데서 또 쓰이는 게 business common practice. 그래서 사업상의 관행과 관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거나. 그래서 이 common이라는 단어가 common, 이렇게 해서 common 이렇게 해서 강세를 이름절에 받아서 자주 일어나는 이라는 형용사적 형태로서 많이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여기까지였었고요. 애시 표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on sale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on sale. When is it going to be on sale? on sale. 그죠? 오케이.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용해서 쓰시는 게 이제 on sale과 이제 for sale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 뭐라요? This is not for sale. 이거 판매용 아니에요. Display only. 뭐 할 뿐이에요? 전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for sale은 세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on sale은 세일 중이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판매용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on sale은 세일 중이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냥 판매 중이다라는 얘기고 요게 for sale은 판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제가 한번 in the market 하고 그 다음에가 at the market 그리고 또 on the market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건데 요게 in the market이나 또 뭐라 했어요? on the market 요 형태에서는 in the market이나 on the market은 시장에 뭐 돼 있다? 시장에 그렇죠. 출시돼 있다. 그래서 on sale 요런 형태로 맞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at the market 요런 식으로 쓰시면 at the market 요런 식으로 쓰시면 요게 시가로 요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랑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on sale 판매 중이다. for sale 판매용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는데 그림 묘사 같은 거라든지 내지는 part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곧잘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정리 한번 해서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들어보시죠.
Try on.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try this on. 자, 이 try 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시험에 빈번하게 잘 나오는 표현인데 이 try on이라는 단어가 있고 put 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wear라는 단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다 옷을 입다라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는 하는 건데 wear는 사실은 동작보다는 뭘 나타내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죠. wear. 이 try on과 put on은요. 둘 다 동작을 나타내긴 하지만 try on은 보통 다른 사람의 것을 신어보고 껴보고 입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put on과 같은 것들은 자신의 것을 스스로 신어보고 껴보고 입어보는 것이 put on이에요. 이 wear 같은 것들은 이제 상태 동사죠.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샘플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제가 이제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wearing a watch 이렇게 쓰셔야죠. 차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내가 손을 딱 시계에다 갖다 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에다 손을 갖다 대면 putting on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putting on a watch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trying on을 쓰시려면은 뭐야? 시계 가게 가서 시계를 이것저것 골라보는 과정 중에 뽕 하고 사진을 찍히는 경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쓰는 게 try on을 쓰는 거죠. 신발을 신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wearing shoes고요. 그 다음에가 신발을 묶거나 신발을 끈을 풀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대면 putting on 쓰는 거죠. 그 다음에가 신발 가게 가서 신발 고르면 뭐 쓸 수 있어요? trying on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냐 상태를 강조하는 형태냐 이것도 꼭 좀 신경을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할 표현 중에 하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rid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bo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board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을 강조하는 형태인데 사람들이 탑승하려고 줄을 쭉 서 있잖아. 그럼 뭐야? They are going to board the bus. They are going to board the trai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탑승하려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탑승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Riding in a bus. 버스 안에 타 있다라든지 그래서 ride라는 단어는 이미 올라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동작과 상태를 구별하는 두 가지 여러한 형태들을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굉장히 그림 묘사뿐만 아니라 part, 특히 오른쪽은 이제 그림 묘사 쪽이고 on sale, for sale, 뭐 in the market, at the market 이런 형태들은 part 3, 4 따위에서도 곧잘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머릿속에 좀 잘 좀 암겨 놓으시고 반복돼서 따라 읽어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복습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